안녕하십니까? 짱박사TV의 장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여러 교활한 방법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암이 발산하는 화학물질들은 비정상적인 혈전을 생기게 할 수 있고요. 암은 인체의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장악하고 왜곡시킴으로써 영양소를 탈취하여 식욕 저하, 체중 저하, 영양소 낭비, 피로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암은 인체의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우울증과 체중 증가, 몸무게와 골격근의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로에 시달리면 힘든 암 치료 과정을 견디지 어렵겠죠. 이런 식욕 저하와 손수 근육 조직의 쇠퇴를 보통 악액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케시아라고 불리는 악액질이라는 소모성 증후군이 생기면 암을 극복할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울증이 발병하면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고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암 환자의 3분의 1이 항암 화학요법을 포기하는데 환자 대부분이 심리적 고통이나 신체적 허약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과 절망감이 일부 암 환자들의 높은 재발률 및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암이 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암을 보통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눈에 보이는 암은 일반적으로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나타난 암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CT에서 구분할 수 있는 암의 크기는 1cm인데요. 그래서 진단 가능한 암의 크기를 보통 1cm 이상을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암이 있으면 수술 등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죠.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항암이나 방사선요법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은 CT상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1cm 아래암을 미세암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찍는 PET-CT가 일반적으로 0.5cm 이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미세암이 보통 있는 것이 자라지 않을 때 보통 5년 동안 경과하면 보통 완치 판정을 그제서야 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 미세암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은 보통 암이 잘 자라기 좋은 기저 상태가 있어서 암의 미세환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미세암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어떤 기저 환경, 즉 염증 환경과 면역 저하 환경이 있으면 암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 기저 환경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암이 눈에 보이는 암도 중요하지만 이 빙산은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과 암이 잘 자라기 좋은 환경, 즉 암의 미세 환경을 같이 치료해야지만 근원적으로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키스 블록 박사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통합의학적으로 현대의학 치료를 더 보강하면서 우리가 암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암을 극복하는 생활 프로그램인 걸 강조하고요. 내 몸에 항암적으로 항암 생물학을 강화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내 몸의 생리학적 기제가 악성종양의 성장과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조만간 악성종양은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양이 재발하지 않도록 몸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습관 교정이고, 두 번째는 체내환경 치료고, 세 번째는 항암 치료의 치료법의 향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암을 극복하려면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먹는 음식과 건강법, 스트레스 관리법, 수면 관리 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지방과 채소 위주의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스 완화 활동 등은 건강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또 암이 얼마나 진행되었든 관계없이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암 환자 건강 증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내 환경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항암 생명활동, 즉 악성 종양의 성장과 확산을 부추기지 않고 저지하는 생리 환경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종양을 키우는 생화학적 환경을 방치하면 회복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생화학 영역에는 산화작용과 염증의 정도, 면역 상태에 여러 수준의 성장 신호가 있습니다.
현대 암 치료의 표준 치료가 정형 제거에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암의 확산과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암을 지지하는 환경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합의학에서는 이 체내 환경을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염증 환경을 낮추고 면역을 높이는 체내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암 치료의 치료법의 향상인데요. 수술, 항암, 항역요법, 방사선 치료, 이런 표적 치료를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치료만으로는 몸의 체내 환경을 완벽하게 좋아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습관을 교정하고 건강 식이요법을 하고 마음 정신 치료법을 하고 또 식이 보충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또 이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효능을 높여주는 한약을 써서 표준 치료를 보완해주고 독성을 완화해주고 부작용을 약화시키면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표준 치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항암 치료의 치료법을 향상한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가장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즉 생활습관 교정과 체내환경 치료,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